인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아에도 금쪽 같은 네 새끼 나오셨거든요. 아우, 야. 예비 엄마 아빠로 저희가 수업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잘 오신 것 같아요. 수업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드디어 오늘의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불러볼까요? 선생님! 선생님! 아, 진짜 학교 온 것 같다. 소 흘려. 그러니까.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일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차렷, 예. 차렷, 전체 차렷, 예. 차렷, 예. 네, 차렷.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아, 누님 낯설어요. 예. 같이 앉아야 되는데. 금쪽 같은 네 새끼에서 예, 우리 마더 에라거든요. 저한테 사랑으로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서 거의 롤모델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또 우리 에라 누님의 귀한 자료 고급점 진짜요? 또 찾아왔거든요. 예. 예. 바로 영상부터 보시죠.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나와요? 가수로도 활동하셨던 거예요? 아이유 씨 같아요. 아이유 씨 맞아요. 몇 살 때예요? 이거요, 20대 후반? 네. 제가 DJ를 할 때였어요. DJ를 할 때인데, 그때 KBS DJ들끼리 앨범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곡이죠? 이거는 진짜 너무 옛날이다. 기기 자료다. 그 선생님 아드님이 그런 끼를 물려받았나 봐요. 맞아. 근데 지금 또다시 한번 앨범 내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뭐지? 어머, 우와. 잠깐만. 뭐지? 어머, 우와. 잠깐만. 20 거의 18년 차.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합성인가? 같은? 아니요. 저희가 좀 옛날 사진을 예. 좀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그대로 재현해보자 해서. 아 저게 그럼 다른 시기에 찍은 사진인 거예요? 저 연도수에? 그렇죠. 2001년도에 광고 사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어제 2010년도에 태국에 갔다가 우리가 막 옛날 사진 재현해보자 해가지고. 제 눈썰미로 관찰했을 때 지금 신혜라 선배님의 다른 면이 있어요. 어디? 머리? 나는 확실히 알았어. 저 감정선이 저 발끝에 약간 그 설레임의 농도가 자, 이거 왜 비슷하게 생각하냐면 요거 자세히 보면 2001년도에는 임표 형님 입술이 마중 나와 있어요. 그러네. 맞아요. 근데 2019년도 보면 에라 누님이 확대해서 봐야겠다. 예. 그러네. 예, 그 점점 에라 누님이 임표 형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걸 요게 임표 형님 입모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리하시다. 요거 말고도 이제 그 인별에 네. 가족 사진들 중에도 막 재현해서 몇 장을 올렸어요. 근데 예. 아주 재밌더라고요. 다들 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인이 된 자제분들과. 네. 요즘 뭐
주캐, 부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네. 여러 자리가 있어요. 딸의 자리, 엄마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학생은 또 학생의 자리, 또 회사원은 회사원의 자리. 참 각자의 그런 여러 자리가 있죠. 저도 지금은 강의하는 자리에 있지만 뭐 연기자로서 연기도 하고 영화도 한 편 찍어봤고 많은 자리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도 한 적이 있어요. 사업도 한 적이 있어요. 몰랐어. 네, 진짜 사업가의 있니? 자리도 있어봤습니다. 진짜요? 네. 뭘 하셨어요? 제가 뭔가 아이들이 좀 웃으면서 다니면 좋겠다. 한 건물 안에 거기 가서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막 책도 되게 읽고 큰 놀기도 사업하셨다. 하고 그런 곳을 만들어야지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교육 사업을 네. 하셨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좀 다니길 바랬는데 부모님들은 평일에 국영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체능을 평일에 거기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유아 학원을 만든 게 아닌데 그 애기들을 엄마들이 막 손잡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키즈 카페가 돼버렸네.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더 이상 잃을 돈이 없다. 그만둬라. 접어라. 아쉽다. 해서 아니 근데 아쉽지만 좋은 접었습니다. 곳이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잃었다고 네. 하셨는데 임표 형님께서 더 이상 잃을 돈이 잃을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 대단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접은 적도 있었고요. 또 사업은 처음 들었네. 예. 네. 만학도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와. 제가 최근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다 왔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참 유학이 이렇게 로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그 정도면 영어를 잘하고 올 수 있겠다 했는데 저희 학교는 상담학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사를 배출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한국말로 공부 수업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있었는데 영어는 안 늘더라고요. 그때 쭉 한국말이 느신 거군요. 그러면. 근데 더 희한한 건 네. 한국말 수업을 하는데도 아무래도 좀 전문 용어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일상 단어는 더 까먹고 영어는 하나도 안 늘고 참 OMG, 이게 무슨 OMG. 일인지 Oh my gosh. 네. 그렇게 만학도의 자리가 있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평생 했던 자리 중에 제일 힘든 자리는 부모의 자리입니다. 페어라. 부모는 정말 쉽지 않아요. 한 명의 아이를 키워낸다는 거,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그리고 겪었던 시행착오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을 갔었는데 그땐 처녀 때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슈퍼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로. 그래서 저는 한국적 정서가 있으니까 아니 어떤 부모가 이렇게 애를 울려? 무슨 일이야? 해서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슈퍼 카트 안에 아이가 난동을 부리고 있어. 정말 희한한 건 그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카트를 몰고 안 달래고. 네. 다니는 거예요. 가끔 안 돼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정말 왜 저러지? 그리고 유심히 봤어요. 놀랬던 건 그 엄마의 반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 정서로는 아우 시끄러워요. 좀 애 좀 달래봐요. 라든지 어머 저 엄마 왜 저래 이상한가 봐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모든 슈퍼 안에 있는 다른 어른들이요. 너는 뭐가 문제니?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니네 엄마 굉장히 힘들겠다. 너는 잘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잘못됨의 그 원인을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네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지가.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을이 필요하다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있다가 조금씩 울음이 잦아들더라고요. 진짜. 그랬더니 그때서야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뭔가 아이를 달래고 그야말로 아이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독일 그런 형부가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똑같아요. 맞다. 훈육 네. 방식이 예. 애가 울면은 한국은 좀 많이 달래주고 이러는데 예.
언니랑 같이 이제 애가 울면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아니 엄마가 하는 방식을 너가 따라줘야 아이도 똑같이 성장할 수 있다. 맞아. 네. 그랬던 것 같아. 저랑 이제 엄마랑 다 같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얘가 저절로 그냥 눈물을 끄치고 와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놀더라고요. 차분하게. 예, 너무 예. 신기하게도. 어릴 때 그렇기에 엄격 모드가 맞아요. 맞아. 우여우여라기보다는 엄격 모드로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1000번, 1000번 단호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맞아. 그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강하게 해야 아이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이가 막 울거나 때를 쓰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같이 화를 내는 걸로 반응을 하거든요. 화풀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쓰레기 같은 감정을 퍼붓는 아이를 야. 쓰레기통 만드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무슨 아이를 쓰레기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화가 조금이라도 실려졌다 할 때는 입을 다무세요. 주변에 그 선배 엄마분들께서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카리스마가 있고 어느 순간에 엄마보다 힘도 세지고 네. 커지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약간 무서워하고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잘못된 권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지면 아이가 사춘기 아니라 진짜 같이 늙어가면서도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권위로 아이를 힘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하면 맞아. 아이는 어떤 변화도 없고 사춘기 때 돌변하는 거죠. 저도 사춘기가 네. 아니 요새 훈육 얘기하니까 너무 막 궁금한 게 막 많아서 예, 그때 예. 떠오른 거는 요새 좀 말을 좀 안 듣다 보니까 훈육을 할 때 이 사랑의 매를 들어도 되는지 예. 이게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어렵다. 화가 전혀 없이 매를 뜰 자신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저기 가서 손들고 벌서 또 훈육일 수 있고 또는 말로만 하는 것도 훈육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 시선에서 한번 어른을 올려다보면요.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몇 가지 들어봐요. 아이가 제대로 배워질 리가 없지요. 그것도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훈육 방법을 택해야 돼요. 어떤 아이는 그야말로 생각하는 의자에 올라가는 게 아이를 잘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말로만 해도 변화가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기질에 따라 다 다른데 내가 화라는 감정이 있을 때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잠깐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AI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 답답할 때는 화를 내게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라는 게 쉽지 어려운 않아요. 자리입니다. 맞아, 진짜 근데 어려운 그 거. 화는 아이한테 요만큼도 유익이 없다는 것만 우리가 그것만 머릿속에 딱 박아둔다면 훨씬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게 아이의 생활에 관계 속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너무 실망스럽다. 엄마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 이런 식으로 많은 단어를 표현해서 제 화를 표현하지, 뭐 이런 거, 으유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화를 누르고 그러니까요. 엄마 지금 굉장히 실망했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는 없어요. 예, 드물어. 시네라 하이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오은영.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그 효과를 본 게 뭐냐. 어. 얘가 이 정도면 말을 알아듣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에 엄마도 마음이라는 게 있어 하고 갑자기 제가 털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엄마 좀 힘들어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 갑자기 놀랬군. 네, 놀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나는 언제나 이렇게 해도 되고 해도 했어도 되는 되는 줄 사람이라고 알았어. 생각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왔는데 네. 그 소리가 제가 귀에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그 깨닫는 그 순간이 있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한번 털어놔 보는 거 아이한테 그렇게 좀 그게 그 선생님 그런 게 말씀하신 바로 건강한 건강하게 표현이었다. 표현하는 거고 진솔한 면인 거죠. 화를 내는 것보다 이 방법이 자신에게 낫다는 거죠.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이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까지 핸드폰을 못 쓰는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옮기면서 핸드폰을 사줬어요. 우리 남편이.
난 조금 더 이따 사주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자 이런 규칙도 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져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지. 예. 그때까지 안 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그러니까요.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막 사춘기 아들이고 하니까 그냥 관계가 좋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았어요. 웬만큼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불러서 정민아 엄마가 이렇게 봤더니 네가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심하게 핸드폰에 빠지는 것 같아. 엄마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맞아 엄마 좀 그랬던 것 같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심했어. 예. 아이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을 그대로 놔두면 아이한테는 그게 상처가 돼요. 그리고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럴 때 아이한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눈물. 아이한테 유익이 되도록 잘 가르치면요 아이는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해방. 그래서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형님 예. 한테 마지막으로 화를 냈던 적이 궁금해요, 진짜. 예, 뭘로 또 너무 화를 궁금하다. 냈다면 뭘로 화를 냈는지. 너무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생각이 갑자기 회사전화요. 상상도 안 되는 듯이. 아니요 화날 일들이 아시잖아요. 두 분이 화나면 다투기도 하세요. 그럼요. 티격태격도 많이 하고 아니 하는데 어떻게 부부끼리 싸울 수가 있죠? 아니 하는데 어떻게 부부끼리 싸울 수가 있죠? 진짜. 어려운 것이 안 싸우는데. 제가 들은 게 몇 개. 근데 이제 최대한 좀 건강하게 이제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속상했어.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아니 그러면은 차인표 선배님이 건강하게 화를 내시기 위해서 분노의 양치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 다 상했어요. 어떻게 먼저 겪으셨잖아요. 사춘기를. 예. 아들, 딸을 다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 시기를 해결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요. 그때는 신뢰 모드로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하죠. 어릴 때는 아이고 다 이뻐, 아유 우여 하다가 조금 크면 너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뭐 이러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익숙해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죠? 어디서 배우긴 어디서 배웠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네. 사춘기 때는 아이한테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어요. 그때 화 다 빼고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안 들려요. 마음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친하던 이 모자 관계도 엄마 이렇게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다가오는 네. 것도 싫어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예.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저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사춘기 때죠. 그때 뭔가 한번 잘못을 크게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내가 너 뭐 어떻게 했어? 이랬는데 얘가 그때 또 거짓말을 했대요, 한번. 근데 제가 워낙 정직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서도 나 어떡하지? 이러는데 했대요.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엄마는 그 말을 받아들일게 하고 믿어줬대요. 우리 엄마 아는데 날 이렇게 봐줬네. 진짜 내가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제일 많이 생각했던 순간이 그때였대요. 그 후에 제가 너 왜 그랬어? 뭐 이럴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는 하나도 반성이 안 됐었는데 그 순간이 사춘기 때는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줘야 돼요. 속는 게 아니고요. 속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속았네. 이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속아줬네. 이럴 때 아이한테는 변화가 되는 거군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예. 그렇게 우리 엄마가 속아주네. 오케이 예. 이게 이렇게 갈까 봐 걱정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되진 않게 어릴 때는 그러니까. 또 좀 성품을 키워줘야겠죠.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애착 형성을 잘해야 돼요. 이 애착 형성이 잘 되려면 공감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부모 자식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랬구나. 뭐뭐 했구나. 가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1차적인 표면적인 공감이에요. 아이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이해 못해요. 이 애가 이걸 던진 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얘가 화났다는 건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화라는 감정에 아, 너가 엄마가 이걸 사달라는 걸 안 사줘서 화가 많이 났구나. 엄마도 뭔가 엄마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많이 나. 그렇지만 화가 났다고 이걸 던지는 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엄마한테 다음부턴 화났다고 얘기 좀 해줄래? 공감받고 자라면 그 공감을 해주는 대상과 애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애착이 형성이 되면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때때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기본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이제 다 이제 16, 14살. 지금이네요. 그 행동들 때문에 마음은 너무 아파요. 왜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야. 남편이랑 저랑 막 정말 슬프다. 왜 우리 문을 둘이 닫는 거지? 앉아 있어. 왜 문을 닫지? 근데 뭐 그거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표시니까. 그런 행동은 슬프지만 그래도 대화는 돼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엄마 너무 슬퍼. 너무 외로워. 아빠는 더 하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알아듣고 맞아 내가 좀 그랬지.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관계만 형성된다면요. 사춘기도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그 관계를 형성 못하면 사춘기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게 너무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라 그냥 문을 유리문으로 할 것 같아요. 밖에서 들여다봐. 아우, 너무 싫다. 근데 문 쾅 닫는 것까지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너무 싫다면 조금 얘기는 하실 수 있죠. 네가 그러면 너무 속상하니까. 아무튼 모든 걸 얘기를 하고 아,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맞아. 그럴 수는 있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면 아이와의 관계는 세울 수 있어요.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은 결국은 우리 품을 떠나잖아요. 뭐 일찌감치 뭐 유학을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기숙사를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때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엄마한테 가면 그래도 얘기할 수 있어. 아빠한테 가면 얘기할 수 있어. 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거든요. 언제든지 나한테 오면 안아줄게 하는 부모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응어리를 갖고 떠나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형식적인 효도는 하겠죠. 때 되면 명절 때 오고 막 잠깐 갔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깊게 진짜 아이가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은 내가 네 얘기만 다 들을게. 엄마는 한다고 했지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인지라 너한테 너무 못한 적도 많고 미안해 하고 얘기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널 보내고 싶어.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요. 없어요. 처음엔 이러더라도 엄마의 진심이 느껴지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무슨 얘기를 해도 토를 달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잘못 기억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때 그건 그 사건이 아니었어 하는 일로 말할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걸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한테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시작했다가도 정말 눈물 콧물 서로 다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가 떠나면요. 아이는 어느 때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부모가 가르쳤던 많은 그런 아이한테 유익이 되라고 했던 행여 가끔 화를 내면서 했던 것들이라도 아이들이 유념하면서 살게 돼요. 우리 남편도 한번 그런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선뜻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데 주의해야 되는 점은
누군가 성숙하지 못하면 성숙한 부모가 그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또 부모님이. 맞아. 얘가 그렇게 행동을 안 했었는데 세상이 그랬었단 말이야? 진짜 그리고 어렵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미워했었단 말이야? 진짜 아니 이건- 그래서 이랬단 말이야? 절망적이야.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줘도 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 고마운 시간. 한 번쯤 가진다는 거는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보통 그때 부모님은 다 까먹으셨어요. 맞아요. 그 스토리를 저는 제가 계속 울컥하고 있는 게 저는 사춘기도 없었고 엄마랑 항상 대화를 좀 약간 많이 터놓고 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여가지고 지금 너무 엄마한테 감사한 거예요. 이 훈육을 너무너무 약간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네. 내가 엄마가 저한테 해준 만큼 아이고. 우리 애기한테 못 네. 해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엄마 만나서 하루를 같이 보내요. 그래서 그 뭐 있었던 일들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오히려 마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아, 맞아. 얘기하셨던 막 사춘기 시대 때 막 얘기나 아이가 이렇게 될 거란 얘기를 내가 다 겪었던 일들을 내가 예. 들으면서 우리 엄마 생각나면서 저 시선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돌풍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결혼하면서 진짜 어머님이 이제 저랑 살게 됐잖아요.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데려오셔서 그냥 뭔가 이중적인 의미가 맞아, 있는 맞아. 거예요. 뭔가 어머님도 나는 뭔가를 해냈다. 나는 뭔가 이 음. 결과에 재준이가 이게 뭔가 결혼도 하고 네. 와이프를 만나고 아이고. 뭔가 되게 뭐 회한의 그런 느낌이 막 느껴졌어요. 맞아. 어머님의 말투에서. 아유, 우리 재준 씨의 그 힘들었던 그 면을 어떻게 보면 은영 씨가 네. 재양육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 부부 사이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그러면 상처 입은 누군가를 재양육해줄 배우자가 참 중요한 거죠. 쉽지는 맞아요. 않지만.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훈육 방식이 우리 부부들 있으니까 좀 달라서 힘들었던 적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많이 이야기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조금 보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아이, 그렇게 하다가 언제 애를 예. 가르칠 거야. 그렇게 같이 공감만 해주다가.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좀 그걸 좀 단호하게 들어와 줄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란이 아빠가 될 때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훈육을 하려던 대상이 갑자기 아이에서 남편으로 방향이 바뀌는군요. 바뀌는 그 순간에 제가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 왜 개인적인 감정으로 애한테 그렇게 세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아이 앞에서 아빠의 네. 또 그건 또 지켜주고 싶고 남편 예. 마음도 다치지 않게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네. 그게 조금 저는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싸운 적이 있어요. 애들 앞에서. 그래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요. 일단은 그 상황에서 진짜 꾹 참아요. 정말 열심히 꾹 참고 나중에 기분 좋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전혀 그 화를 내는 상황에서 그때 근데 그게 또 그 순간 아니어도 그 하루도 아니어도 되고 이틀 아니면 주말 조금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네. 얘기를 기분 좋게 아니면 우리 여행 갈 때 근데 오빠 그때 뭐 이게 있었잖아. 기분 막 좋았는데 그 얘기 아니야 근데 나빠지지 않았나? 생각보다는 그때는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도움이 됐던 맞아. 약간 같이 기분 좋을 얘기하기도 때. 했었고. 기분 좋을 때. 네. 왜냐면은 제가 또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예. 화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안 보이게. 되게 제가 잘 이제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데도 이제 애들한테 이제 육아를 할 때 예. 이제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게 보이니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네, 얘기하면 네, 제가 또 그렇죠. 더 화가 나서 이게 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서 막 다음에는 나한테 애들 훈육을 앞에서 예. 내가 애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혼내고 있더라도 거기 앞에서 얘기하지 말아달라. 맞아, 그런 것도 필요하지. 근데 처음부터 약간 포지션을 서로 합의를 해서 부부가 좀 정하고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너무 바빴고 지금도 바쁘고 예. 그냥 계속 바쁜 사람이라서 주로 제가 이제 육아를 하게 되니까 여보
애들 혼내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건 내가 할 테니 네. 어쩌다가 한 번씩 왔을 때 이제 애들하고 많이 놀아주고 이렇게 너무 무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좀 중요하죠. 부탁을 했어요. 안 그러면 예. 남편도 좀 이렇게 성격이 없는 편은 아니라서 혹시라도 애들한테 무섭게 화를 내거나 혼을 냈을 때 애들이 아빠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할까 봐. 네.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뭐 9년 이렇게 됐지만 아빠는 애들한테 한 번도 그렇게까지 막 무섭게 화를 내거나 혼낸 적이 별로 없고 주로 이제 무서운 역할이나 안돼의 담당은 저. 악역은 아, 예. 네.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포지셔닝을 해서 이 사람은 이걸 맡고 훈육할 때는 이 사람이 주로 하고 이 사람은 또 놀아줄 때 잘 놀고 또 각자의 또 강점이 있잖아요. 부모가. 차인표 씨는 좀 몸으로 놀아주는 걸 잘했고 저는 좀 책 읽어주는 거를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좀 각자 분업화해서 양육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저도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습관을 키워주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키워줘야 되겠죠. 저희 아들 경우를 본다면은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와서 이 습관 하나는 키워주고 싶었어요. 무조건 다른 거보다 숙제 먼저 해놓는 거. 공부는 잘하고 못하고는 자기 능력이지만 숙제는 학교에 대한 어떤 자기의 책임감을 키우는 거다. 그리고 그건 약속이다 해서 그게 어디 되나요? 어려워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잔소리하고 막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대학생이 됐거든요. 네. 너무 시간이 확 지났네. 네, 그런데 대학생이 됐는데 보통 대학생 저도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쯤 가서 막 미친 듯이 숙제하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받자마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게 편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됐었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1000번, 10,000번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쁜 습관은요, 사실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생겨요. 아이들이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시기심, 미워하는 거, 욕심내는 거 이런 거는 저절로 생기는 그런 성격들이에요. 구축이 됩니다. 좋은 습관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3살 버릇이 어딘가니까. 맞아요. 잘 알려줘야 됩니다. 전 지금 이 수업에 너무 빠져들어가는 게 네. 아이는 없지만 예? 그 남편한테 뭘 얘기할 때 똑같아요. 내가 어떤 습관적인 걸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예. 여러 번 네. 결단력 있게 오늘 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지. 혹시 10,000번이 넘어가면 화내도 되나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10,000번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은 바뀌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가르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선택이에요. 아이에게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의 이 모습은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예, 유명하죠. 아시는 거예요? 네? 스티븐 코비. 네. 좋은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 선택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4가지로 나눴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 이 4가지 중에 속해요. 중요하고 급한 일. 2번째는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 3번째는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 4번째는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 이 4가지 중에 속하는 거. 나의 24시간 중에 있는 일들을 조금씩 적어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적어보시면 내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하루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하루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쉬는 날 기준이에요? 아니면 일하는 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많이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 떠서 화장실을 간다. 이건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
중요하고 급하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 오전에 영어 공부를 한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일 수 있겠죠. 오후에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 아무튼 모든 일과는 이 4가지 중에 다 속한다는 거죠. 여쭤볼게요. 뭐가 제일 많으세요? 이 4가지 중에? 중요하고 급한 거.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고 급한 일 어떤 거 쓰셨어요? 일. 또 강의. 애들 등원하는 거. 그런 거. 저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아이 만드는 거라고. 오, 예. 그래서 예.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건 뭘 쓰셨어요? 저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써. 생각도 안. 우리가 머릿속에 여기에 먼저 리스트를 적어보라면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적을 만큼 그것들은 사실 생각도 안 나는 일들이잖아요. 의외로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맞는 말이네요.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그죠 게임. 넷. 그러네. 뭘 살까 온라인 쇼핑을 한다든지 예.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예. 누워 있다든지. 네. 제일 많이 꽉 차는 칸이 바로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네.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일은 딴 일이에요. 뭘까요?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거? 계속 온라인 쇼핑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중요한데 안 급한 일. 맞아요. 우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쓴 거 뭐 저는 있으세요? 운동을 썼거든요. 운동. 근데 너무 중요한데 네. 안 급하니까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나도 저도 건강 썼거든요. 건강 쓰셨어요. 네. 나는 셋째 썼어요. 셋째. 중요하지만 안 급한 일. important 네. 하지만 not urgent. 지금 쓰다 보니까 예. 중요한데 급한 거에는 다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에는 다 제 거. 그렇죠. 내가 약간 이거 쓸 때부터 나 이거 윤지 씨랑 겹칠 비슷할 것 것 같다 했는데 저도 지금 보면서 뭐 등교 준비, 애들 식사 준비, 청소 및 집안일 뒷정리. 나는 항상 마지막인 거지. 예. 보세요. 우리가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해야죠. 그거 맞아요. 해야 돼요. 급하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 일만 하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맞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맞아요. 예. 매번 시간에 쫓기고 뭔가에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하고. 맨날 네. 그래요, 맨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요하고 급한 일까지 다 해결이 돼 있는 게 느껴져요. 맞아. 잘 풀려나가는 거죠. 저한테는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은 예를 들어 영어 공부였었거든요. 급하지 않으니까 결국 안 했어요. 거기에다 시간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 하고 막 넘어가는데 사실 그거를 제일 먼저 하다 보면은 뭔가 급한 일, 내가 막 조급해서 맨날 하는 일들에 굉장히 부드럽게 좀 마음의 여유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준다면 앞으로 그 어떤 갈등이 와도 그 갈등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될 겁니다. 제가 스카이대 중에 한 대학에 새내기들 상대로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질문했던 게 지금 이 대학 이 과 자기가 재능을 찾고 자기가 원해서 온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5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요? 어째서? 너무 많이 있었는데 되게 슬픈 새내기들 얘기다. 대생이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형편이었냐. 부모가 원하거나 학교에서 가기를 원했던 사람 했더니 나머지는 다 그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아니 전공 선택도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아무래도 대학을 보고 맞춰 오려다 보니까 점수에 그렇죠. 커트라인에 맞춰서 가게 되는 그럼 거예요. 네. 5명밖에 없었다고? 네. 숫기가 없었던 친구들도 있었겠죠. 이 손을 들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숫기 없는 애들 몇 명 더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맞아. 대학 4년 그 시간도 그렇고요. 에너지도 그렇고요. 부모님이 또 내주시니까 그 등록금도 그렇고요. 과연 그런 귀한 것들을 소비하면서 아이의 미래와 관계된 그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야,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하면서 마음 아팠거든요. 지금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시네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배우적으로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뒤늦게 좀 찾으신 경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학교에서 어느 날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 너무너무 그림에 재능이 있다. 너 미술 배웠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배운 적이 없다 그랬더니 와, 넌 재능이 있어. 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 얼마나 그 중학교 소녀 얼마나 꿈을 꾸려요. 엄마한테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봤어요. 엄마, 오늘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나 미술 배워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너 그거 전공하고 싶어? 아니면 취미로 하고 싶어? 아직은 모르니까 전공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좀 배워보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다면 미안한데 라야, 지금 우리가 네가 취미로 할 만큼 학원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진짜 그걸 전공으로 하고 싶고 네가 그게 재능이 보인다면 그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노력을 해볼게.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으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상하다. 그런데 거기다 내가 뭐 때를 쓰기도 뭐하고 얼마나 진솔해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잘 생각해봤죠. 내가 이걸 진짜 전공으로 갈까?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취미로 배워보기에는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마음을 돌렸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다행스러운 건 저희 친정 어머니가 예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었거든요. 저희 어릴 때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는 어머니께서? 연극반을 맡아 하셨거든요. 그럼 어떡해. 예, 그래서 연극 공연을 항상 학교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저희를 데려가 주셨고 노출이 있었네요. 네,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랬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건 예. 많이 돌봐주시진 못했지만 강요 안 하신 거. 야. 공부를 왜 못했냐, 시험을 왜 이렇게 못했냐라는 거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고 오로지 정직해라.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 길로 올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오늘 조금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본인의 재능은 부모님이 찾아주셨는지 어떻게 찾았는지 좀 궁금해요. 말씀 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요리에 소질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이제 개그맨 하기 전에 주방장 경력이 좀 있는데 예, 예. 그래 처음에 레스토랑에 서빙 알바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었는데 주방에서 이제 인력이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딱 들어가서 보조 역할을 딱 하다가 이제 요리를 하게 됐는데 손님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칼질도 생각보다 보기만 해도 일정하고 맛있어요. 네? 보기만 해도 맛있어요. 보기만 해도 맛있죠. 네.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요리 쪽으로 쭉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게 또 이렇게 우연찮게 요리사네. 본인의 재능이 발견되는 네. 기회가 있고 예. 사실 또 재능하면 우리 안현모 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재능이 맞아요. 요리 못해요. 영어 잘하세요. You can speak English. 네. 저는 사실 뭐 언어, 외국어, 말하는 거 이런 직업을 주로 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언어를 잘했냐, 언어에 재능이 있었냐 하시는데 뭐 언어나 외국어에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빠르게 캐치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듣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다. 그게 진짜 재능이다. 재능이에요. 저 같은 경우 제 재능을 저희 아빠가 발견을 해주셨단 말이죠. 음악 노래 그렇죠. 저는 이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 속에 그냥 친척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하고 있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는 아빠가 우리 딸이 노래를 잘하니까 나가서 노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많이 시키셨거든요. 너 공부해라, 뭐 너 숙제했니, 이번에 시험 뭐 몇 점 맞았니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도 노래 연습했냐, 지난번에 CD 갖다 준 거 그거 들어봤냐. 아니 진짜 부모님 재능을 찾아주신 거예요. 네. 아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부합되는 사람. 그러네요. 부모님이 재능을 찾아주셨고 미래와도 연결이 됐고요.
그럼 반대로 자제가 있는 분들 네. 내 아이의 재능은 이겁니다. 특출나게 보이는 그런 점이 뭐 있으세요? 우리는 이제 루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운동신경이 좀 뛰어나요. 네. 그 하키장에 데리고 갔는데 보통 바로 넘어지고 뭐 하잖아요. 근데 잘 따라하고 스키장도 이번 겨울에 갔는데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아빠 따라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말하자면 약간 좀 잘 마음을 잘 읽어주는 거. 네, 말도 잘 알아듣지만 저 사람의 마음이나 상태에 따라서 같은 말도 얘가 다르게 느끼는 그게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저 사람 상태를 너무 잘 파악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랑 남편이랑 다 이쪽 일을 하고 연예인이 직업인 사람들이다 보니 네.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드림이는 노래 잘하지. 예. 끼가 있겠다. 너네들 얼마나 끼가 많겠냐. 그런데 제가 드림이가 지금 사실 9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아이가 어떤 연예인적으로 끼가 있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일단 노래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계속 관찰 중이에요, 사실. 진짜 좋은 마인드다. 근데 저도 아들을 처음에 낳고 아들에게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바라는 아들은 운동 잘하는 아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운동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차범근 축구실. 그 엘리트 코스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너무너무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한테 볼도 안 주고 근데 뺄 수는 없고 하니까 골키퍼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못 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볼을 무서워해요. 이렇게 피해요. 최악인데. 그렇죠. 골키퍼가 피볼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시키다 보면 좀 잘하게 되겠지. 좋아하게 되겠지. 네. 아이가 점점 표정이 없어져요. 싫어하게. 그리고 거길 가기 너무 싫어하고 잘하는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막 작전 회의 같은 거 하는데 얘는 옆에 혼자 이렇게 있고 이건 아니다. 이게 진짜 내 욕심이구나.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정민아, 너 축구하는 거 싫어? 그럴 때 너무 싫대요. 그래, 그럼 그만두자. 꼭 축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얘 재능은 뭘까 하고 계속 살펴봤죠. 어느 날은 아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피아노 앞에 가더니 갑자기 띵 띠디디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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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치는 거예요. 한 손으로 똥강똥강. 그래서 내가 너 팬텀 오브 더 오페라 어떻게 알아? 이랬더니 엄마 이거 봤어? 오늘 학교에서 좀 보여줬어 했는데 그때 들었던 음악이 굉장히 신선했나 봐요. 얘한테 음악적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얼마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해라. Writing this song, losing my guitar on the table, holding tickets to the door of a broad imagination, dwelling on my memories. What do I see the most? 보통 아이들이 직접 아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딱 그러셨거든요. 그냥 별로 집에 계시지도 않았고 그 정민이처럼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은 다 제가 배우고 싶다고 한 것들이에요. 엄마 나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 아니면 엄마 나 영어 선생님이 너무 영어를 더 하고 싶어. 이거를 제가 말하는 것만 시켜주셨지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과정에 가장 가까운 친구로 옆에 같이 가주는 게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맞아.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 부모님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 별이 씨 말씀대로 아이의 꿈을 같이 쫓아가 봐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부모의 욕심은 이 돌잔치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돌잡이 할 때 마이크 잡으러 걸어가면 그거 아니야. 마이크 잡으러 걸어가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던지거나. 그때부터 부모의 욕심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잡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돈을 잡았다는데 아직은 그거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능을 찾아라는 아이의 기질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의 강점, 아이의 약점,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선생님은 그 뭐 자녀들의 기질을 좀
다 파악을 하셨어요? 예, 저희는 좀, 큰아이와 막내가 좀 비슷하고, 둘째, 큰딸은 저와 좀 기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독재자적인 기질이 있어요. 좋게 표현하면 리더십이 좀. 그걸 좋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리더십. 예, 우리 큰딸은 근데 약간 좀 악바리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되니까 너무 숙제가 많은 거예요. 시험도 많고. 그러면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자거라. 어느 정도 이만큼은 자야 된다. 이제 자라. 하면 우리 큰딸은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울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하래들은 다 그게 안 시켜도 한다니까요. 내가 아니야. 시험을 못 볼 때도 있는 거야. 시험은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몰랐던 부분은 다시 복습하고 공부하면 돼.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시험인 거야. 이러면 아니야. 점수가 잘 받아야지 대학이라도 좀 가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이러면 난 지금 정확한 꿈을 안 정했으니까 뭐 공부라도 좀 해야 뭐든 할 수 있지. 뭔가 주변에 보는 등 주변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지 안 창피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막내는 또 그와는 너무 반대죠. 자라 이러면 자지요. 그리고 숙제를 안 해도 공부를 안 해도 이게 뭐가 창피해? 뭐 혼났어 이러는데 아이들의 기질, 강점, 약점은 보여요. 그래서 요 아이는 이런 걸 하면 참 잘 맞겠다. 그래서 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강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을 저는 좀 얘기하죠. 저 같은 경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받아쓰기를 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몇 개 맞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90점 맞았어 이러는 거니까 하나 네. 틀린 거예요. 하나당 10점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뭐 아쉬운지도 뭐 기쁜지도 모르겠는 감정선으로 표현을 하길래 너 하나 틀렸는데 안 아까웠어? 그랬더니 아까웠대요. 자기가 맞출 수 있었던 건데 틀렸대요. 너가 하나 틀린 건 엄마는 상관이 없는데 네가 뭔가 노력하고 그것만큼의 딱 대가를 얻어서 네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네가 아무런 감정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 조금 걱정스러운데 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예. 어떤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90점을 맞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친구는 얼마나 그게 하나 틀린 게 아쉽겠어.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러면 다음번에 나도 좀 열심히 해볼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행을 바래서도 안 되고 결과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러면서 포기하게도 하면 안 되고 그 과정에 넌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잖아. 엄마는 그게 너무 대단해. 엄마한텐 그게 100점이야. 할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죠, 참. 그렇죠. 맞아. 우리 재준이도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튀어나왔구나. 칭찬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아이의 재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부모가 행동을 해야 하느냐. 관객이 되어주라. 좋은 관계. 예를 들어 얘가 진짜 게임에 소질이 있고 어떤 그런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래머가 될 재능이 보인다. 이러면 관객이 돼주기 위해서 엄마가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걸 참 못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참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곡을 너무 많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자꾸 와서 들려줘요. 그래서 들어주고 좋지만 어쩔 때 막 바쁘게 뭘 해야 된다든지 나가야 된다든지 이러면 잘 듣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뭐 한두 곡이어야죠. 너무 자주 그러니까. 좋다. 야, 와, 좋은데? 막 이러고. 영혼 없이. 네, 우리 남편은 먼저 들어보자 이러고, 와! 하고 진짜 구체적인 칭찬해주면서. 좋다. 그 아드님이 노래한 거 유튜브에 올리면 남편분께서 댓글 막 달아주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남편이 정말 열심히 댓글을 달아줘요. 그렇게 자꾸 열심히 응원해주고 관객이 돼서 들어주고 요거는 지난번 거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신나지. 관심을 갖고 관객이 되어준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즐겁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햄버거를 만든다면 햄버거를 정말 제일 잘 만드는 아이도 될 수 있겠죠. 햄버거. 맛있겠다. 네,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누군가가 꼭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연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예요. 저는 제 대상이 뭔지 모를 때 대학교 때 좋은 일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재활원에 간 적이 있어요. 봉사를 다녀야지. 그리고 항상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 보던 재활원만 생각을 하고 딱 도착을 했어요.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냄새, 후각. 그리고 저는 왜 어린애기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인, 우리 장애인들. 정말 바닥에 누워서 먹으셔야 되고 기저귀 차시고 흘리시고 하니까 그 냄새가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신체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간 김에 어떻게든 했는데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난 자격이 없네. 무슨 내가 봉사를 한다 그래. 저런 데서 냄새 하나 못 견디면서. 그래서 굉장히 한탄하고 몇 번 가다가 그만뒀었거든요. 나중에 보육원을 다녀보면서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함께 가야 될 대상은 마땅히 누려야 될 사랑을 못 누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이구나. 어릴 때부터 저는 좀 입양을 하고 싶었고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입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재능이었구나. 그런 아이들 사랑하는 게 내 재능이었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입양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보자라는 마음 정말 1도 없었고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난 아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내 재능과 연결이 있구나는 하고 났더니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를 입양을 하고 우리 딸들한테 해줬던 얘기는 신생아 때였거든요. 그 신생아 때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너무 잘못한 것만 투성인데 이렇게 축복된 입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 안 아프고 이렇게 예쁜 딸이 생기고 딸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받아들였으면 했어요. 입양은 왠지 쉬쉬하는 일. 너 입양대 때문에 미안해 하거나 또는 야, 너 입양대 때문에 놀리는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나 입양됐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양이라는 건 가족을 만드는 또 다른 일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걸 자신감 있게 알 수 있기를 바랬고 또 하나 덧붙인 기도는 우리 아이들 정말 세상의 빛을 못 보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힘든 와중에 끝까지 지켜내서 아이들을 낳아준 우리 생모가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딸들은 정말 자신을 낳아준 생모를 굉장히 멋진 여자로 기억을 해요. 원망하는 마음 없이. 네, 그냥 나를 세상에 빛을 보게 해줬고 나를 우리 엄마한테 오게 해줬잖아. 나한테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아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기를 바랬어요. 많은 입양 부모들이 언제 몇 살 때부터 해줘야 되나요? 하는데 못 알아듣는 아기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랬더니 습관처럼 그냥 그 말이 자연스럽게 자깃게 된 거죠. 간혹 입양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상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자랑스럽고 떳떳해요. 제가 오히려 야, 이런 댓글이 있더라. 그런 댓글이 달렸대. 얘기하면 입양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준 것처럼 입양을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네 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야 돼. 너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거는 네 책임인 것 같아. 네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일인 것 같아. 해서 간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자신의 긍휼의 방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건 아이한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중요한 요소예요. 자, 부모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가장 큰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져. 그쵸, 다 같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원래 롤 모델이셨는데 오늘 더 그러니까요. 진짜요. 저를 좀 입양해 주세요. 채널 A